믿었던 사람이 변하는 순간 얼마나 허망한지 아세요? 처음엔 참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말도 따뜻하고 내게 잘해주고 믿음직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뭔가 이상해집니다. 어제까지 다정했던 사람이 갑자기 차갑게 변하고 급할 땐 도와준다 했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엔 발을 빼는 사람. 처음엔 뭐가 문제지 싶었지만 뒤늦게야 깨닫습니다. 아, 내가 저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구나.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죠. 그렇다면 사람이 변한 걸까요? 아니면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걸까요? 사실 사람의 본성은 처음부터 작은 행동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너무 늦게 깨닫는다는 거죠. 만약 처음부터 이 사람 믿어도 될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소중한 시간도 아끼고 마음 다칠 일도 훨씬 줄어들 겁니다. 오늘은 상대의 본 모습을 빠르게 파악하는 최고의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면 사람을 오래 겪어보지 않아도 본성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사람보다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누구를 가까이 해야 할지, 누구와 거리를 둬야 할지 더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노후가 단단해질 지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신호부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작은 약속을 쉽게 어기는 사람 믿어도 될까요?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작은 약속쯤이야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그게 반복되면 결국 큰 문제로 이어집니다. 저는 오랜 세월을 살면서 깨달았어요. 사람을 믿어도 되는지 아닌지는 그 사람이 작은 약속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김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말도 정겹고 늘 사람 좋은 웃음을 짓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시간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았어요. 어떤 날은 10분, 어떤 날은 30분, 심지어 1시간씩 늦기도 했죠. 처음엔 바쁜가 보다 싶었어요. 그런데 나중엔 만나는 게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이 사람과 약속을 하면 늘 기다려야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급하게 서류를 보내야 하는데 김 씨가 대신 맡아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믿고 기다렸죠. 그런데 정작 당일이 되자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몇 시간 뒤에야 깜빡했네. 내일 해줄게. 하는데 이미 기한이 지나버렸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중요한 순간에도 나를 실망시킬 거라는 걸. 작은 약속을 쉽게 깨는 사람은 결국 중요한 순간에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돈 문제에서도 신뢰를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에 내가 밥 살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막상 계산할 때 보면 오늘 지갑 안 가져왔네 하는 경우 있죠. 처음엔 장난처럼 넘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더 중요한 돈 문제에서도 태도가 똑같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평소에도 자잘한 돈은 대충 넘기는 사람이었어요. 야, 그 정도는 그냥 넘어가 하면서요. 그런데 정작 돈을 빌려가고 나니 1달, 2달이 지나도 갚지 않는 겁니다. 결국 저는 그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작은 돈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큰 돈도 쉽게 넘긴다는 걸. 사기꾼들은 바로 이 점을 이용합니다. 처음엔 작은 호의를 베풀면서 신뢰를 쌓아요. 선생님 같은 분께만 드리는 특별한 투자 기회입니다. 제가 이번엔 밥 살게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큰 돈이 걸리면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 친구 이 씨 할머니는 약속을 하면 늘 정확하게 지키시는 분이었어요. 내일 김치 좀 나눠줄게. 그러면 정말 다음날 김치를 가져오셨어요. 이겁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큰 약속도 지킵니다. 여러분,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세요. 시간을 잘 지키는가? 작은 돈이라도 정직하게 다루는가? 해줄게라는 말 뒤에 행동이 따라오는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그만큼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약속도 쉽게 어기는 사람은 결국 중요한 순간에도 여러분을 실망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신호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진짜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는 순간, 바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착한데 화만 나면 돌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까이 둬도 될까요? 우리는 흔히 누군가를 판단할 때 평소 모습을 기준으로 삼아요. 저 사람은 참 친절해. 항상 웃고 다니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진짜 성격은 위기 상황에서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점잖던 사람이 갑자기 욕설을 하거나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고 목소리를 높인다면 그 사람은 언젠가 내게도 똑같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오래전 아파트 주민회에서 활동할 때의 일입니다. 최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평소엔 정말 온화한 분이었어요. 항상 웃으며 인사했고 주민들에게도 친절했어요. 그래서 다들 그분을 좋아했죠. 그런데 어느 날 주차 문제로 갈등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분이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상대 주민을 향해 삿대질을 하더니 내가 지금까지 참아줬지. 너 같은 사람 때문에 다 망친다 하면서 폭언을 퍼붓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평소엔 착했지만 스트레스 받으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구나. 그 이후로 사람들 사이에서 그분에 대한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분과 거리를 두게 되었어요. 스트레스 상황에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 그 화살이 언젠가 나를 향할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친구들과 제주도로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폭우가 내려서 계획했던 관광을 전부 취소해야 했어요. 그때 친구 2명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어요. 한 친구는 계속 불평하며 짜증을 냈어요. 뭐야, 여행 완전 망했네. 이럴 거면 오지도 말걸. 그리고 호텔 직원한테까지 신경질적으로 말하며 불만을 쏟아냈어요. 반면에 다른 친구는 그래도 방에서 같이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 않아? 하면서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오히려 유쾌하게 분위기를 풀어줬죠. 같은 상황에서도 한 사람은 스트레스를 조절하지 못했고 다른 사람은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친구와 더 오래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신가요? 화가 날 때 보이는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성격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바로 이 점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사기꾼들은 처음엔 극도로 친절합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몰아붙일 때 본성이 드러납니다. 선생님, 이런 기회 다시 안 옵니다. 지금 바로 결정하세요. 아, 제가 특별히 신경 써드리는 건데, 선생님이 이렇게 망설이면 저도 난처합니다. 이렇게 급하게 몰아붙이며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경우 조심해야 합니다.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을 가까이 두면 우리도 불안해집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상대를 탓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결국 나도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작은 신호들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이 늦게 나왔을 때 짜증을 내나요? 길에서 누군가 실수로 부딪혔을 때 화를 내나요?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남을 탓하나요? 이 작은 순간들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친구를 사귈 때 이런 점을 많이 봅니다. 화가 나도 침착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유머 감각을 잃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 모습이 바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신호로 넘어가 볼까요? 사람의 진짜 인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 바로 타인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나한테만 잘하는 사람 믿어도 될까요? 처음에는 나에게 참 잘해줍니다. 말도 친절하고 작은 선물도 주고 내 얘기도 잘 들어줍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 번이라도 살펴보셨나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사람의 진짜 본성은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년 전 동네에서 새로 이사 온 이웃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저한테 너무나 잘해줬습니다. 이거 맛있는 건데 좀 드셔보세요. 요즘 건강은 괜찮으세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참 고마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아파트 청소 아주머니에게 큰 소리로 화를 내는 걸 봤습니다. 아주머니가 복도를 청소하다가 실수로 신발을 건드렸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소리를 질렀어요. 똑바로 안 합니까? 신발에 먼지 묻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아, 저 사람은 나한테만 친절한 거구나. 저 모습이 진짜 모습이겠구나. 그리고 몇 달 후 제가 그분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안부를 묻지도 않았고 마주쳐도 인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의 친절은 진심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꺼내는 가짜 친절이었다는 걸요. 그렇다면 왜 이 세 번째 신호가 가장 중요한 걸까요? 우리는 흔히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반쪽짜리 판단입니다. 그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면 언젠가 나에게도 똑같이 할 가능성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신호가 중요한 이유는 사람의 행동 패턴을 미리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친절한데 약한 사람에게 무례한 사람? 이 사람은 필요할 때만 나에게 잘해줄 뿐 결국 나도 똑같이 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나에게는 상냥한데 식당 종업원에게 반말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몇 달 전 저는 친구와 식당에 갔어요. 옆 테이블에 앉은 손님이 주문한 음식이 늦어지자 갑자기 종업원을 불러 세우더니 말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손님이 기다리게 하면 안 되지. 장사 이따위로 할 거야? 그 모습을 보고 불편했습니다. 음식이 늦어지는 건 누구의 잘못도 아닐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종업원을 자기보다 낮은 사람처럼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사람이 길거리에서 말다툼하는 모습을 봤어요. 똑같았습니다. 상대를 깎아내리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남을 깔보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나에게 잘할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내가 그 사람에게 필요 없어지는 순간 태도가 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사기꾼들도 똑같이 씁니다.
처음에는 극도로 친절하게 다가옵니다. 선생님 같은 분께만 특별히 알려드리는 겁니다. 정말 좋은 기회라서 선생님께만 소개해드려요. 하지만 돈이 오가거나 더 이상 이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순간 차갑게 변합니다. 선생님이 결정을 못 하시니 저도 곤란하네요. 이런 기회 놓치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이 세 번째 신호가 중요한 이유는 이런 변화를 미리 감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박씨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에게나 같은 태도를 보이십니다. 길을 지나가다가도 경비 아저씨께 밝게 인사하고 택시를 타면 기사님께 수고 많으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까요? 약속을 잘 지키는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감정을 조절하는가? 모든 사람을 일관되게 대하는가? 그 중에서도 세 번째 신호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알면 실망할 일이 줄어듭니다. 사람을 겪어보지 않아도 미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나쁜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세 가지 신호를 기억하세요. 이제부터는 사람을 더 현명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흔히 큰 사건이 있어야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작은 행동 속에 그 사람의 본성이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누군가를 오랫동안 지켜볼 필요도 없이 작은 순간들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세 가지 신호 기억하시나요? 첫째, 작은 약속을 잘 지키는가? 시간 약속, 돈과 관련된 약속, 말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지 살펴보세요. 작은 약속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큰 약속도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둘째,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가? 갑작스럽게 일이 꼬이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사람은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나요? 화를 내며 남을 탓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차분하게 해결책을 찾는 사람인가요?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떤 순간에도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타인을 어떻게 대하는가? 종업원, 택시기사님, 경비 아저씨 같은 분들에게도 친절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무례하게 행동하나요? 힘이 없는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은 언젠가 나에게도 같은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세 가지만 잘 체크해도 나에게 해를 끼칠 사람을 미리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믿을 수 있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겠죠. 80년 넘게 살아오면서 저는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저를 실망시킨 사람도 있었고,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제 곁에 남은 사람들은 모두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고 어려운 순간에도 침착하며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제 주변에 있어서 저는 외롭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따뜻한 인연들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믿어도 될 사람인지 아니면 적당한 거리를 둬야 할 사람인지 말이죠. 특히 우리 나이에는 많은 사람보다 소수의 진실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짜 믿을 수 있는 친구 한두 명이 더 소중해지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도 이 세 가지를 꼭 살펴보세요. 처음부터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다면 나중에 상처받는 일도 없을 겁니다. 사람을 보는 눈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은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반대로 믿을 수 없는 사람과 함께하면 스트레스도 쌓이고 건강에도 좋지 않겠죠. 저는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많지는 않지만 가끔 새로운 인연이 생길 때마다 이 세 가지를 꼭 살펴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좋은 사람들과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 세 가지 신호를 기억하며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그리고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더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인생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지혜의 풍경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될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가 단단해질 지혜를 계속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